분명 방금 전까지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은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배 아래쪽이 싸하게 당겨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이 버스 다음 정류장까지 얼마나 남았지? 그 근처에 화장실이 있던가? 아니면 지금 내려야 하나? 당신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분명 몸은 멀쩡한데 머리는 벌써 출구부터 찾고 있는 그 느낌. 오늘은 이 불편한 불안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왜 한 번 시작되면 자꾸 반복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써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증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몸은 다시 신호를 보내는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뇌는 먼저 출구를 찾기 시작하는지. 이 증상은 단순히 장 컨디션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진단할 때 참고하는 기준서 DSM-5에는 다음과 같이 다소 생소한 명칭이 하나 나옵니다. 광장공포증. 뭔가 넓은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도움받기 어렵거나 빠져나가기 힘든 장소에서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느끼는 두려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어떡하지? 당신의 뇌는 이미 그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고속버스, 꽉 막힌 도로, 영화관이나 뮤지컬, 정중앙 자리. 겉으로는 전부 다른 장소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뇌가 느끼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은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배가 아픈 게 먼저라기보다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생각이 몸에 신호를 보내고 몸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 순간부터 배는 정말로 더 예민해집니다. 이 패턴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아르고스 이야기입니다. 아르고스는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으로 여신 헤라가 감시자로 세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르고스의 진짜 특별함은 눈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완전히 잠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100개의 눈 중 일부가 잠드는 동안에도 나머지 눈은 늘 뜬 채로 주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을 겪는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이 아르고스처럼 작동합니다. 회의를 하고 밥을 먹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은 늘 감기지 않는 눈 하나가 있습니다. 근처에 화장실이 있었던가? 다음 정류장까지 얼마나 남았지? 지금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겉으로는 쉬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깨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화장실 위치를 미리 확인하면 분명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불안할 수 있는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음 외출에서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외출에서도 또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안심시켜주던 행동이 어느 순간 불안을 붙잡아두는 습관이 됩니다. 뇌가 이렇게 배워버리는 겁니다. 확인해야만 안전하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영화관 한가운데 자리에 앉았을 때 상영이 시작되면 쉽게 나가기 어렵다는 사실 하나가 멀쩡하던 배를 갑자기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회의 내용보다 중간에 나가면 이상해 보이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듯 장소는 다르지만 뇌가 보내는 신호는 같습니다.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 이건 단순히 유난스러운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뇌는 원래 빠져나갈 곳이 있는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험을 피해야 살아남았던 오래된 시스템이 지금도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경보가 조금 더 민감하게 울릴 뿐입니다. 이런 불안을 겪다 보면 마음속에 지도 한 장이 생깁니다. 거리 이름이 적힌 지도도 아니고 건물 위치가 표시된 지도도 아닙니다. 화장실 위치만 표시된 지도, 회사 근처, 자주 가는 카페, 집에서 역까지 가는 길, 버스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고속도로 휴게소. 그 지도는 외출할 때마다 조용히 켜집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나만의 비상구 지도처럼요. 그 지도를 그리느라 당신은 얼마나 많은 순간을 온전히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까요? 친구와의 대화보다 출입구 위치가 먼저 보이고 풍경보다 다음 화장실이 먼저 떠오르고 즐거워야 할 약속 앞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부터 계산합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 탈출 경로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찾는 습관이 아닙니다. 몸이 이상해서라기보다 뇌가 안전한 출구를 확인하려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그 느낌은 단순한 장애 문제가 아니라 못 나갈 수도 있다는 뇌의 경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은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불안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 빠져나갈 곳을 먼저 확인하는 건 특정인만의 이상한 버릇이 아니라 우리 뇌가 가진 오래된 생존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구를 찾는 이 습관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심리학자 폴 살코프스키스는 1991년 발표한 연구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안전한 곳을 확인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매번 같은 결론만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미리 확인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뇌는 확인해야만 안전하다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오면 몸은 거의 자동으로 확인할 곳을 찾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검색하고 출입구를 확인하고 다음 정류장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 행동을 당장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갑자기 멈추려 하면 불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확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전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그 느낌이 올 때 정말 급한 몸의 신호가 아니라면 화장실 위치를 바로 확인하기 전에 숨을 한번 천천히 고르고 딱 60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해도 됩니다. 겨우 60초입니다. 하지만 이 60초는 늘 깨어있던 그 눈 하나에게 아주 작은 증거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을 수 있구나. 한 번에 그 눈을 완전히 감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60초, 그 작은 틈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억하나요? 분명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또 그 느낌이 찾아왔던 순간, 그건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어쩌면 뇌가 너무 오래, 너무 자주 비상구를 찾으며 살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도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또 불안해졌구나. 내 뇌가 출구를 찾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기지 않던 그 눈이 아주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다. 비상구 지도를 없애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지도에 끌려가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느껴졌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에 씨앗이 됩니다. 구독으로 곁에 있어 주시면 그 지도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길을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